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은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중간중간에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가 0.78%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6% 정도씩 각각 한 0.78%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딱히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성이죠. FOMC에서 0.75% 금리 올릴 건 좀 뻔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올리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 어떤 이야기로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원조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원조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겁을 먹고 겁에 질려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아직까지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저조차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면 FOMC가 끝나면 올라갈 거다, 또는 FOMC가 끝나고 나면 또 떨어질 거다, 한번 관망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야, 이거 매수하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눈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매수보다는 역시 관망이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나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벌써부터 해서 내년에 금리가 4.5%대나 4%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끝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시도 어느 정도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반등세가 그냥 여기서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반등도 있겠지만은 한번 크게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가냐 밑으로 밀렸다 가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전모습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베팅을 넣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은 그렇게 도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보고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꾸 보지 않고 패를 까보고 난 다음에 베팅해도 괜찮은데 패를 까보기 전부터 이 패는 내가 생각한 패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매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지루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견디려 못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지금 오늘 또 급등주를 보니까 내가 사야 될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휩싸이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서 조급해져가지고 또 매수에 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면 최근에 사서 상담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도대체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사실 지금은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기술적 반등은 빠질 게 뻔했던 자리인 거고, 쌍바닥을 그리냐 그리지 않느냐가 지금은 눈앞에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거다. 그 쌍바닥을 그리기 전에 지금 지나가야 되는 고비 하나가 FOMC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0.75%씩 꾸준히 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0.75%씩 금리를 올렸던 것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9.1%에 해당됐던 CPI 지수가 조금 이렇게 빠진 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 맞는 것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0.75%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1%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은 증시가 조금 더 위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1% 올릴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 올릴 만한 어떤 증거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 올리게 되면은 괜히 원망만 받을 테니까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욕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0.75% 정도로 타협 보고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역시 환율이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기는 역시 여전히 무거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려면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2,300포인트부터 3,00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800부터 2,60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최종점, 그러니까 최고 목표 지점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내려가야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물려있는 분들은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려서 듣기 싫겠지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현금을 들고 있느냐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 차이인 거지 그거 어느 게 맞다, 착하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라는 그런 시각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스탠스와 뉘앙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역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역시 여전히 오늘은 신규 매수를 굳이 뭐 할 이유가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제일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종목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보티즈요. 로보티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600원이요. 25,600원의 매수가는요? 10%요. 언제 사신 걸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왜요? 그냥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주식 잘 하세요? 네네. 잘 못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사고 상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상담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일을 저질러 놓고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물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카페를 네, 차리겠다라고 맞습니다. 오늘 당장 저질러 놔버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엄마 나 카페 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야 나한테 상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너 혼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전화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고 상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은 그걸 되게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네. 행동 자체가 내 계좌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돈 네, 벌고 네. 싶으신 거지 돈 잃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돈을 벌 맞습니다. 행동을 하셔야죠. 네. 이건 돈을 잃는 행동이에요. 네. 여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조금 올라왔다가 어제 조금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가지고 수익을 내보겠지. 그럴 수 있어요. 단기적인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차트를 본다든지 호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시세를 보면서 사가지고 매매해 볼 수는 있는데 시청자님이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오늘 샀다라는 말은 지금 최소 3시간 안에 사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3시간 또 못 갈 정도의 지금 실력이라는 거예요. 3시간도 네네. 못 버틸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게 지금 상담하면서도 제가 제일 너무 어이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뭐 당장에 이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대응책을 써드리겠지만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다시는 이렇게 네. 하지 마세요. 네네, 이건 저한테 알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계좌에 반드시 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네, 하시는 걸 네, 추천드리고 지금은 24,000원짜리가 밀리게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자리예요. 차트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고 요즘에 로봇 배달이라든지 로봇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에서 좀 밀겠다. 국가에서 로봇 배달이라든가 로봇 산업들을 좀 육성하겠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참 살짝 뛰어오르고 있고 시세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가가지고 24,000원이 밀리면은 그 시세고 뭐고 간에 일단은 무너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24,000원 손절되면은 로보티전 쳐다보지도 마시고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네네.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한번 딱 내게 되면은 24,000원을 지지해서 낼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세를 내게 되면은 27,000원 이상에서 큰 수익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런 급등주라던가 시세 변동이 있는 종목 테마주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8,000원. SK 바이오사이언스 맞아요? 예, 예. 네, 148,000원인가요? 예, 148,000원요. 네, 148,000원에 비중은요? 50%요. 50%요? 많이 샀네요. 예.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나셨어요.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나셨어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렇게 많이 사시게 되면은 뭐 뚜렷하게 해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비중이 적어야 추가 매수를 하든지 뭔가 할 방법이라든가 매수가를 좀 낮추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비중이 이미 많으시잖아요. 아니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물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추가 매수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비중이 50%면 시청자님은 이거 매수가를 낮추시려면 최소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려면 시청자님이 주식을 하고 있는 돈, 그 돈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을 이 회사를 믿고 정말로 난 이 회사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과 믿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럼 비중이 그렇게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만 괴롭지 않을까요? 그러지 그럼 않을까요? 그냥 났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마음만 괴롭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마음 괴롭자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종목하고 별개로 지금 비중이 50%면은 내가 지금 마음가짐이 감당 가능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추가 매수하면 더 힘들 텐데 그거를 추가 매수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저는 그냥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10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언저리쯤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지금은 보여지거든요. 지금은요. 시간이 8만 지났을 때 원이요?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8에서 10만 원짜리가 바닥으로 보인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당장 9월 21일 현재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보여지니까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내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예. 시장도 안 좋고 얘가 지금 바닥도 아직 안 잡았으니까 8에서 10만 원짜리에서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5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내년 2월쯤에 전화를 한번 더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뭔 이해가 얘기인지 되시죠? 알겠어요. 정말 시간이 예. 오래 걸릴 건데 8에서 이 10만 원짜리 바닥을 잡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럼 추가 매수 없이 올라올 때 본전 탈출을 조금 목표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계획을 짜기 힘들고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언저리쯤에서는 탈출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어요. 그 전에 한 번 더 진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최소 2달 정도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매일 궁금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령제약이요. 보령이요, 제약이요. 지금 이름 보령. 네, 보령 매수가랑 비중이요? 18,300원이에요. 15%요. 18,300원에 15%. 네. 일단 방금 상담에 비해서는 비중이 15%면 적당하고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제약 바이오는 제가 올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평가를 해왔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가 네. 그 코로나 때 한번 시세를 냈지만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좀 외면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쪽이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물론 시청자님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 게 18,000원에 산 사람하고 10,000원에 산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요. 혹시나 추가 매수를 지금 정도 하면은 이런 건지 그거. 네, 일러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판단을 한번 해볼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 제가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왜 내 종목만 보냐 이 말이에요. 내 종목만 보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도 않았거든요. 네. 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날이 바닥일 수 있어요, 시장이. 하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있고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닌데 굳이 서둘러서 추가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얘 시장 빠질 때 올라오는 적 봤어요?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한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냐 이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지금 아마 제가 거짓말 좀 못해갖고 한 7,500건 한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요. 맞아요. 네. 하지 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맨날 근데 사지 말라고 솔직히 제가 속 터지는 거 이 시청자님들도 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떼 쓰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프로스가 하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력만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았고 만약에 FOMC가 끝나고 시장이 한번 충격받으면 얘 뭐 제약 바이오가 뭐고 하냐 한번 더 빠져요. 그럼 저 밑으로 막 8,000원, 9,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매수가를 낮추는데 8,000원, 9,0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추가 매수할 거면. 8,000원, 9,000원. 그러니까요. 좀 기다려보고 더 저점을 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저는 그 확인할 구간이 적어도 10월은 넘어야지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 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같은 플러스로요? 사실 거면 매수하신 만큼 사셔야 돼요. 예, 그만큼만요. 그렇죠. 그래야 매수가가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쯤 자리를 잡는 거 좀 보고 하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는 계속 내려가는 타임이니까요. 예, 계좌를 좀 보지 마시고 시장만 봅시다. 코스피만 보면 돼요, 이제. 네. 앞으로 코스피만 보시면 돼요. 보령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 보지 마시고 시장을 좀 보세요. 시장을 왜 이렇게 안 보십니까? 시장이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 뭘 하든 간에 다 빠져요. 그거를 지금 겪어놓고도 아직도 모르시겠냐는 거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바닥 안 잡았습니다. 안 잡은 상태에서 왜 삽니까? 아무도 추가 매수 안 하시기를 저는 간곡히 진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트론 파트론. 1,400원 20%입니다. 1,400원에 20%. 네네. 네, 설마 또 추가 매수 고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멘토님 지금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미안하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예, 이게 예. 추가 매수 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바닥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 거지. 네네. 지금 추가 매수 할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예.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게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바닥이면 좋은데 그냥 내 마음만 괴로울 뿐이지 시장은 계속 내려가게 되면 더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 왜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예. 어차피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과 뭔가 이렇게 매수가가 낮아지면서 손실률이 줄어드는 그 효과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단점이 뭐냐면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손실 금액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그렇죠. 예. 네, 1,000만 원일 때 10% 수익 손실이 나면은 100만 원 손실인데 2천만 원일 때 10% 손실 나면 2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금액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만 빠져도 손실 금액이 점점 이렇게 완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버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그러면 예. 버티면 올라갈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절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쓸데없는 추가 매수 때문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쓸데없는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돼요. 정말 여기다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싶은 뭐 확신이 드는 이유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파트론이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파트론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8,000원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분명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네. 10,000원에 사신 분이 8,000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안 잡았고 시장 빠지면 얘도 빠질 게 뻔해서 빠지면 오히려 7,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하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8,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올라갈 때 10,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시청자님은 20% 수익 이상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신중해야 될 텐데 굳이 서둘러 추가 매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얘가 6,000원, 7,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괜찮다면 마인드가 나는 아유 손실 나도 괜찮아요라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가 있다면 아무 때나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도 예.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더 힘든 일을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네. 지금 물린 것만 빠졌을 때 마음이 괴로운 게 맞지 더 사가지고 물리면 그거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이거는 추가 매수 해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쯤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네. 걸로 하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시황 설명해서 지금 이거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내 종목도 해도 되는지 그때 전화해가지고 지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 이용을 하시는 게 전문가 방송을 아주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해도 됐는데 기다렸다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지금 끊겼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에게 또 우선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 덕산 네오 룩스네요. 38,000원에 5%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38,000원에 5%면요. 저라면 솔직히 매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잘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오면요.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누가 주입을 한 건지, 누가 이야기한 건지, 누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지, 어디서 이렇게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개의 종목이 있다면, 아니 100개의 종목이 있다면 한 두세 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이상급등 현상으로요. 그 외에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모양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사람이 서핑을 할 때 파도를 이용하듯이 파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걸 이용을 할 생각을 해야죠.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면 되는데 왜 올라올 때 못 파냐? 더 올라갈까 봐. 내가 팔고 더 올라가면은 배 아플까 봐. 배 아프면 화장실 한번 가고 말아요 그냥. 배 아프면 참으면 되지 뭐 한다고 그거를 억울해합니까? 여기서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게 100번, 1000번, 만번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본전 언저리다. 여기서 저는 매도하셨다가 내려갔을 때 31,000원, 3만 원대 다시 재매수를 해서 38,000원에 보유하신 분이 아니라 3만 원에 보유하신 분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는 이런 거 올라왔을 때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너무 골머리 앓지 마세요. 올라가봤자 많이 못 가요. 다시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가 다시 연결됐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앞으로 전망 좀.
어떤 전망이요? 저기 한국 NH 한국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NH 한국 사이버 결제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6,800원. 네. 비중 20%. 주식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사신 거부터 해서 사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는 전망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전망은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회장님을 데리고 와도 몰라요. 좋다고 할 겁니다, 아마. 맞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회장님을 여기 모셔놓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좋을 겁니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 뻔하단 말이에요. 그 전망을 왜 궁금해합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하지. 그거는 주식하고 우리가 사고 파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할 건가가 문제예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얘가 정말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좋다고 앞으로 생각해서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은 얘는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가 전망이 지금 좋다, 안 좋다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망이 좋아 보여서 주가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이니까 주가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여요.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 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봅니까?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죠.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으나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기업인 것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결제 앞으로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앞으로 현금 쓰실 거예요? 더 전자결제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전자결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앞으로 전자결제 많이 쓸 것 같고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이 쓸 것 같고 요즘에 그냥 현금 들고 어디 뭐 쇼핑몰을 걸어가서 사세요? 아니면 택배로 막 시키고 뭐 이렇게 하세요? 택배도 시키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현금으로 우편으로 붙입니까? 아니면 전자결제 씁니까? 전자결제.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좋아하실 거 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 지금 뭐 때문인지 몰라도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을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안 사니까 주가가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가를 가든지 저기 막 1원까지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 네. 논리상, 그죠? 예. 근데 그까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안 좋은데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좀 저는 그런 찾아보세요. 수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실적이 지금 보면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전망까지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주가만 쌀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평가라고 불러요. 맞나요? 예. 예. 그럼 저평가인 종목을 시청자님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을 때 저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은 사놓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까? 안 사야 된다고 배웁니까? 사놓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잘 사놨네요. 그럼 들고 가면 네. 되는 일인데 여기서 네. 내가 산 가격이 바닥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마인드와 더 사면 되는 일인 거예요. 네.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지 얼마에 샀냐는 내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내가 매수가를 조정하면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이 12,000원이 바닥이란 보장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네. 더 내려갈 네. 수도 있어요. 시장 안 좋으면 9,000원까지 밀리든 8,000원까지 밀리든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럼 일시적으로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하루만 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면 시청자님 5,000원에 해야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 매수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바라고 있는 게 이런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시적 하락은 내려갔다 바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낚시 같은 거 뭐 도시어부 뭐 이런 거 그 뭐 프로그램 많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낚시 딱 던져놓고 찌가 내려가면 탁 챔지 타이밍에 채지 가만히 있다가 다 지나가고 채진 않잖아요. 그죠? 예. 주식은 그런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 잘못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만 낮춰놓기만 하면은 이 기업은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전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게 뻔한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관심이 없는 기업인 거죠. 그걸 잘 잡아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자꾸 내가 사면 올라가야 돼, 수익이 빨리 나야 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쉽게 대응해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주식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세요. 잘 사셨고요.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10,000원대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다. 지금 뭐 물려있는 거 힘든 거 맞는데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자. 남들이 이거 알아줄 때 그때는 비싸서 그들은 사지도 못해요. 이 가격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수익보다는 저는 이거 수익 내려면 적어도 한 1년, 2년은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멀리 보고 조금 1, 2년 기다리면은 수익이 얼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크게 들어가면 수익 크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돼요. 그게 어디다? 이왕이면 5,000원, 이왕이면 1,000원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최고죠. 지금 산 거 물린 걸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예, 추가하면서 매수가 바뀌어요. 근데 왜 이 16,800원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 의미 없는 가격인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가져가신다면 아마 괜찮은 수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보고 진행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오늘 오후 8시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또 우리 황민호 멘토님과 김형구 멘토님께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올라온 종목 중에는 엔캠이 또 보이네요. 엔캠 8만 원에 비중이 7%라고 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사시면요. 정말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신 거, 그거부터 일단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폐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상황인가 위협적인 상황인가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2차전지 이야기 나오니까 그냥 가는가 보다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품은 금방 식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거품이 끝날 단계나 조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 2~5번 정도의 시세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엔캠을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밀렸다가 한 6만 원대 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모양새를 보고 그리고 흐름과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장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은 홀딩하셨다가 밀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고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8만 원대에서 저는 바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요. 클리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9,150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인 건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업이 올라올 이유가 있는 기업인가? 딱히 없는데 최근에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오네 마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화장품이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죠. 화장품 업종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무시하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은 매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그런 기업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들부터 돈이 이렇게 몰리면서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다,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이런 기업들, 화장품 관련주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득보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살까 뭐 아직까지 늦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중에 올라가서 살까 하는 그런 투자는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힘들 때 사놓고 좋을 때 팔아내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클리오도 지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질이 조금 안 좋은 면은 있습니다. 환기 종목인데다가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해도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있던 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아마 본전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홀딩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저는 2만 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2만 원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화장품 업종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3,500원, 14,000원짜리가 지난 전저점 될 것 같은데 저 자리 밀리게 됐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추가 매수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담 문의를 주신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탈출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AP 위성이에요. AP 위성이고요. 네, 매수가는 1,900원. 1,900원이고요. 10%요? 10%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 AP 위성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저 바닥에 있을 때 2018년 막 19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사라고 엄청 추천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산업을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우주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 그런 내용들 뭔가 우주 정복 사업들, 우주 사업들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눈앞을 본다면은 당장 내일에 뭐 달에다가 위성 쏘거나 뭐 탐사선 보낸다는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없으니까 당장 움직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음 달에는 일정이 있습니까?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일정이 없어요. 그죠? 네. 뭐 그렇다면 지금 우주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돼 가지고 뭐 완전히 뭐 혈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딱히 올라갈 일이 없는 기업을 사놓으신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은 우주에 뭘 쏜다라든지 위성 사업에 뭐 뛰어든다라든지 뭐 적어도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엮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최근에 같아요. 이렇게 주가만 급등락을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달에 우주선 쏘고 나니까는 별거 없다. 에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빠져 있는 거죠.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재료가 진짜로 소멸된 건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네. 멀리 본다면 정말 장기 투자로 본다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면 나중에 또 우주선을 쏘네 만회하면 이상 급등 현상 나오면서 2배, 3배 수익 날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짜서 사신 거라면 정말 잘 사신 게 맞는데 그냥 대충 주가 떨어졌으니까 샀다라고 하면은 왜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청자님이 곰곰이 계획을 짜야 돼요. 저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묶어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너무 불확실하고 뭐 전망도 너무 이거는 불투명하다 보니까 뭔가 사놓고 기다리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은데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돈의 계획, 내 인생 목표,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몇 년 뒤에 난 돈을 이렇게 벌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요. 그 계획에 이 종목이 맞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살 것 같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반등 조금 나와준다면 저는 11,000원대 그냥 바로 정리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어떨까 내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장기로 가져가 볼래 우주산업 뭐 무조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난 가져가 봐야 되겠어 떨어지면 더 사지 뭘
일하는 계획이 짜셔졌다면은 저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7,500원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더 관점을 좋을 것 잡고 같아요. 계획을 한번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범량 건요. 범량 건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원에 30%. 4,800원에 30%요? 예, 예, 예. 뭐 사신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예, 건설주 좀 안 되겠나 싶어 사태만 한도 전에 떨어지네요. 건설주가 그러게. 왜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예, 좀 싸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뭔가 5천짜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샀는데, 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샀고요. 떨어졌다고 다 사면 수익이 날까요? 예, 안 나지, 안 네, 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왜 좋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고 좋다, 제가 예.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게 금리 인상기에 예. 건설주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지 예. 않을까 싶은 게 금리와 예. 건설주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 하면 안 돼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건설하는데 업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건설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돈 예. 빌려서 하거든요. 예. 그럼 돈을 빌려서 하는데 건설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이자가 세면은 건설하는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원자재까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건설사에 좋은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나요? 그럼 그러네요. 건설사 가격이 떨어진 거는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지 좋은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데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질만 해서 예. 떨어졌으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근에 예. 얘가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태풍 온다, 뭐 지금 홍수가 예. 난다 이러니까 어때요? 그 토목 공사가 필요한다, 재건 공사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 때문에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붐이 일어날 것인가 건설 붐은 지금 이미 져가지고 거의 침체기로 돌아가가지고 건설사 지금 망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혹시? 중소형 건설사들 부도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냥 건설사가 안 좋은데 건설사를 떨어졌다고 사셨으니까 독을 잡으신 거죠. 예. 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달 좋은 게 넘었어요. 전혀 아닌 또 거니까 됐어요. 한 달 전에도 예. 사시면 안 되는 거 금리 인상은 1년 전부터 예. 했으니까요. 그죠? 그냥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투자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은 공부를 좀 팔아야 하시고 하면 됩니까? 좋겠고요. 지금 팔 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아직까지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저는 4,500원대 매도하는 게 맞는데 만약 반등 없이 밀린다면 이건 반등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700원 밀리면 손절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3,500원까지는 가져가 보셨다가 3,5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셨어요. 아예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00원. 1,900원. 1,900원에 20%요? 이건 또 왜 사신 거죠? 글쎄 뭐 사게 됐는데 네. 이걸 뭐 손절미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가 뭐 어떻게 뭐 좀 더 기다려볼까 해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조금 뭐 한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초보시고요. 예. 그럼 이걸 지금 사신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그냥 뭐 TV에 좋다 했거나 누가 좋다고 한 거예요? 뭐 저 샤오디 그 뭐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한다. 하여튼 어디선가 막 좋다고 한 거예요, 그냥? 예,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사신 거네요. 뭐 들여다보기는 봤는데 네.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 때요. 제가 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하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세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집어넣은 상태인 거거든요. 예.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는 거라고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면허도 없고 운전해본 적도 없는데 운전대부터 잡고 싶은 욕심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께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일단 내리시는 게 어때요? 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할 줄 모르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고 조금 배우시고 경험 쌓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가 첫 번째 조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해요. 자기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지금 시청자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전선을 여기 올라왔을 때 산 거요. 사실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단타 관점에서는요. 그러면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라고 치고 여기 샀다면 떨어질 때 바로 손절해야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실 분이라면 알고 있었어야 돼요. 손절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더 사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금 손대야 될 자리가 이미 한참을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말은 대한전선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선 산업과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은 산업 전체가 매출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완성품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판매량이 다 떨어진다는 말에서 전선은 아주 기초적인 부품이 될 텐데 경기 침체가 오면 부품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죠, 그죠? 예. 기본적인 생각으로 딱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러면 얘가 전망이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예. 굳이 이걸 지금 살 이유, 사서 들고 가고 홀딩하고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게 됩니까? 없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좋다고 했던지 간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저기서 시세를 더 낸다면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한번 잡아봤어야 되는 거고 밀렸을 때 2, 3%, 5%에선 손절 바로 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홀딩해서 가져가면 피곤한 종목이니까. 예. 그 정도의 공부가 조금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일이 벌어져 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홀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또 차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1,400원대가 지난 저점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시청자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죠. 그죠? 예. 그러면 1,4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1,400원이 지난 저점이네. 그럼 1,400원까지 가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 왜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딱 때리고, 딱 때리고, 딱 때리고 하다가 때리는 척만 하면 어때요? 손이 또 때리겠구나 하고 손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1,400원 맞고, 1,400원 맞고, 1,400원 맞고 하다 보면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1,400원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1,400원까지는 가져가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물리는 건 어쩔 수가 없고 1,400원이 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돼요. 근데 1,400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피곤해지겠죠. 예, 그럼 그렇죠.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예, 일을 안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기서 빨리 짧게 손절해버리는 게 깔끔했는데 안에서 아니, 이렇게 넣어줬다. 더 깊어지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하실 줄 아는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매도하시고 나면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야기한 게 별로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네, 주식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저는 1,400원까지 보유하자,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기업이 아직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당장 앞으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00원 되면 사볼까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생길 겁니다. 그때 튀어 오르면 1,800원이든 1,900원이든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잡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돈부터 넣지 말고 공부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맞는 말,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긴 해도 그래도 맞는 말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굳이 고생하지 말자. 오늘도 역시나 가만히 있는 하루가 되자.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는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